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베어라고 하죠. 북극곰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북극곰이 왜 멸종 위기에 처하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ice melt, 얼음이 녹음에 따라 폴라베어, 북극곰들은 scrounge for food. 자, scrounge for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scrounge 포함의 덩어리로 뭐뭇을 음식을 찾아 헤매다, 쓰레기통을 뭐 뒤지다 이런 수고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제 food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북극곰 하면은 왜 북극곰이 되었을까? 북극이 어떤 하나의 그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 되었는데, 북극이라는 것은 7월 평균 기온이요, 10도 이하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온도 지역을 이제 북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유명한 것이 영구 동토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이제 1,400m 정도가 어떤 쉽게 말하면 잔디처럼 그렇게 그런 그 동토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풀 같은 그런 얼어 있는 동토 지역이 1,400m 깊이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북극곰이 살다 보니까 이 곰이 굉장히 냄새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찾고 1.5km 반경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이제 먹이가 씰이죠. 바다 표범인데 얘들이 이제 물 밖에서 쉴 때 이제 굉장히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보면 이제 사진 보면 그 북극곰이 다가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손쉬운 사냥감이 된다고 그래요. 또 월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다 코끼리 있죠. 이빨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얘가 이제 육지동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간격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사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월러스, 바다 코끼리하고 씰, 바다 표범을 주로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빙산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 빙산은 어떻게 보면은 식량 창고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빙산 지역에 굉장히 플랑크톤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우라든지 또 이걸 잡아먹는 또 유기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빙산 지역은 굉장히 그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냥을 많이 하겠죠. 바다 그 폴라베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6도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극은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4, 5도 정도가 상승돼가지고 이런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CO2 농도가 짙어지면서 어떤 막이 생겼고 이것이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죠. 마치 온실에 있는 열이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더 열기에 갇히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다 북극곰이 더 이상 먹을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 사진은 이제 그 폴라베어가 Search for Food near Churchill, 마니토바. 자, 2022년 4월 모습입니다. 얼음이 하나도 없죠. 자, 이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제 주변 민가까지 오다 보니까 민가에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러면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극곰은 아까 말했던처럼 북반구 대륙에 유빙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극곰이 정착했지만 남극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막 5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저 남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극에는 이제 북극곰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동할 수가 있는 매체가 없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t's not easy to swim. 자, 109 miles when you are starving to death죠. starve to death 덩어리 표현이죠. 아사 직전에 처했을 때 109마일 정도를 수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곰이 이제 수영을 잘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It's not easy either.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try to survive, 살아남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You are shedding body weight. 자, at the rate of 2.2 리브라. 자, 리브라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제 파운드를 말하죠. 파운드. 그 파운드라고 합니다. 파운드. P-O-U-N-D. 파운드. 0.4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 단위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하루에 2.2파운드 정도의 레이트 비율로 지금 바디웨이, 몸무게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뺄 때 수분을 이렇게 뺀다고 하잖아요. 몸에. 그런 것처럼
하루에 2.2 파운드 정도가 지금 몸무게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쉐드란 말을 원래 많이 쓰죠. 쉐드 티어스, 쉐드 블러드 해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또 쉐드가 창고란 뜻도 있고요. 허물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쉐드 바디 웨이트 하면 이제 몸무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2.2 파운드가. 그리고 it might be the hardest.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가장 트라직,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 if you are a nursing mom. 자, 네가 만약에 nursing mom이라고 한다면, 자, nurse란 말은 원래 간호사죠. 동사로 하면 간호사. 여기서는 nursing의 명사로서 간호란 뜻이에요. 그래서 nursing mom 하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아기가 있는 거죠. 북극곰에 아기가 있는. 그래서 nursing mom이에요. 아기를 간호하는 엄마인데, 또는 칼로리 인테이크죠. 인테이크란 말은 이제 섭취량 뜻입니다. 안에서 테이크 흡수한다. 섭취량. 칼로리 섭취량이 has dropped, 떨어졌다는 거야. So low that 너무나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결과 no longer 더 이상 프로듀스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유를. You need to care for your young. young이란 말은 여기서 명사입니다. 새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새끼를 care for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 우유조차도 생산할 수가 없어.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북극곰이.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섭취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가장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새끼가 있는 북극곰인 경우는 자기 칼로리조차 섭취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널싱 맘인 경우에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한다고 하죠. 80년대에 보면은 290kg짜리 북극곰이 지금 한 2004년 정도 되니까 230kg, 거의 60kg이 줄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동물의 크기가 변화되면서 진화했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new paper in Nature Communication reveal. 자, reveal은 밝히다. 그러니까 Nature Communication이라는 어떤 그 페이퍼, 신문에 따르면, 그 밝힌 바에 따르면 all of those challenge, 이런 챌린지, 도전들, 아까 말한 이런 도전들과 and more, 더 많은 도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The World Polar Bear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런 북극곰들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thanks to, 뭔 덕분에? vanishing,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sea ice가, 바다 얼음이 in our warming world.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이런 바다 얼음들이 사라진 덕택으로 이제 이런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분사구문이죠. deny. 자, deny란 말은 부인하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mebody something입니다. 애니멀에게 어떤 플랫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플랫폼이냐면 they need to hunt for seals죠. 자, 아까 seal들을, 바다 사자를 지금 사냥할 필요가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다 사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북극곰들이 이렇게 유빙에서 활동하면서 떠다녀야 되는데 이런 유빙이 다 녹아서 없다 보니까 바다 사자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런 플랫폼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플랫폼이라는 뜻은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연단, 높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대 이런 뜻인데, 또 정당에서는 강령 발판 이런 뜻도 있고요. 승강장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기차 탈 때. 여기서는 그 플랫폼이 뭐냐? 일종의 유빙이 되겠죠. 얼음판. 이런 사냥할 때 쓰는 이런 판때기, 어떤 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다. 허락하지 않고 있다. 왜? 얼음이 녹아서. 이게 얼음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얼음판 정도의 의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그래서 그 트렌드, 이런 그 트렌드가 리버스드, 바뀌지 않는다면 the estimate, 지금 현재 26,000마리 정도의 그 폴라베어들은 in the wild,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start to lose their hold, 그들의 기반, 잡고 있는 거죠. hold,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또는 발 디딜꽃이라고 번역할게요. 그들의 영향력, 즉 발 디딜꽃들을 지금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on survival, 생존에. before the middle of this century, 그러니까 올해 이번 세기의 중간점이, 그러니까 2050년이 되겠죠. 2050년 정도 되면은 기반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to do their work,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20개의 different polar bear, 마니토바, 캐나다인 마니토바에 있는 북극곰의 어떤 20개의 다른 지역들을 이제 추적을 했다는 거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그러면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Fit them with입니다. 자, GPS 트래커 추적기를 달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카라. 카라는 이제 그 목덜미란 뜻이니까 목덜미에 대해 어떤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tranquilize them 그들을 안정화시켰다는 거예요. To analyze 분석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그리고 among other thing 다른 것 가운데서도 그들의 피, 블러드와 어떤 body mass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daily energy expenditure 매일매일의 에너지 그 지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자, basically 기본적으로 a measure of calorie 그것은 이제 칼로리에 대한 측정이었는데 come in, 칼로리 going out 그러니까 칼로리가 들어오고 out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어떤 장치를 이제 목에다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3년 동안을. 그랬더니 the polar bear들이 in 허슨베이 강의 근처 만에 있는 그런 북극곰들은 아마 at the edge of the range at which입니다. 어떤 범위의 그런 엣지, 그런 끝털이에 있었냐면은 they can survive right now. 당장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의 끝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멸종 위기 정도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고 앤토니 파카노시가 말했다. 이분은 리서치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연구 생물학자인데 미국의 이제 Geological Survey and the Lead Author of the Paper. 그 페이퍼의 어떤 논문의 어떤 리드 오더 그 선두 작가이기도 하고 Geological 지질학적 조사위원 멤버였던 그런 바이올로지스트였다는 것이죠. 생물학자였다는 것이죠. 자, most of the modeling work. 자,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모델적인 그런 일은 뭐냐면 suggested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2050년 정도 가면은 they are going to be on land. 그들은 이제 땅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away from their primary habitat. 그러니까 주요한 서식지, 즉 얼음 위에서 away 멀리 떨어진 땅 위에서 살 거라는 거죠. 주 서식지가 뭔데?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땅에서 사는 곰이 된다는 거죠. 자, that leave them scavenging on. 자, land for food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on food, 지상에서 scavenge for food입니다. 자, scavenge란 말은 아까 쓰레기를 뭐 뒤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뒤지게 되고 they would not ordinarily eat죠. 그들이 보통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찾는 거죠. 인간이 먹는 쓰레기들. 그래서 get little payoff. 그러다 보니까 payoff가 안 돼. 자, payoff란 말은 보상, 뭐 뇌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보상이 이제 little 없어. 그들의 effort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찾는데 노력했는데도 보상이 없어. 음식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라베어들은 이제 피딩 뭘 먹어? 떡. 그러니까 오리라든지 기스, 거위를 먹는다는 거죠. 인간 사는데 내려와서. 그래서 catching them 그것들을 잡아서 그들은 이제 flightless, 날지 못해. 날가리를 할 때 또는 몰팅이란 말도 원래 털갈이죠. 이게 털갈이 할 때쯤에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와서. 뿐만 아니라 on their eggs.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 에그, 달걀을 먹는다는 거죠. 알들을.라고 이제 파가노시는 말했다. Other food on the desperate bear.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곰들의 다른 푸드 메뉴는 include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 딸기류라든지 다른 vegetation, 채소, 그다음에 뼈, 그다음에 antler란 말은 뿔입니다. 뿔. 이런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in one case 어떤 경우에는 벨루가 웨일 카커스. 자, 카커스란 말은 시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돌고래라고 합니다. 흰돌고래. 북극 주변에 사는 고래인데 굉장히 작은 고래라고 그래요. 한 5.5m 이 정도, 한 1,600kg 이 정도 되는 건데 벨루가라는 웹불 고래과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하얀색 그런 고래라고 합니다. None of that fare. 자, fare란 말은 원래 요금이란 뜻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뜻에 식사란 뜻이 있어요. 식사. 그래서 이러한 식사가 어떤 것도 none이니까 부정문이죠. 어떤 것도 칼로리가 리치 풍부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뭐처럼 steady diet of live blubber packed seal이죠. 자, live 살아있는 그런 blubber란 말은 그 지방이 꽉 쪄는 지방이 가득 찬 그런 바다사자를 먹고 살았던 그런 steady diet 꾸준한 식사 이런 것만큼 칼로리가 풍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걸 이제 바다사자를 못 먹다 보니까 베리류 또는 뭐 아까 뼈 그다음에 채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곰들이 배고프니까. 자, 그래서 in the 1980s 80년대는요 폴라베어들은요 on land
땅에 있었다는 거죠. 대략 110일 동안을. 그렇죠? 110일 동안을 땅에 있는 거야. out of the year. 그 해로부터. 그러니까 1년에 한 110일 정도를 땅에 있는 거예요. 얼음 없는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with no need to eat terrestrial food. 그래서 이제 그 terrestrial, 즉 땅에 육지에 있는 식량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원래는 바다사자를 먹고 사니까. 근데 110일간을 땅에 있다 보니까 그 fat deposit, 지방 축적이 되겠죠. They do accumulate, 축적하는 거죠. Thanks to winter time. 겨울 덕택에, 그 헌팅 덕택에 enough to carry them the rest of the year. 그러니까 겨울 동안 충분히 바다사자를 먹고 1년의 나머지 지역을 그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다사자를 먹고 사는 그런 축적된 그 지방 축적 이후로 육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110일 동안을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Now 이제는 they are off the ice죠. 자, 오프라는 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얼음에서 떨어져 산다. 즉 육지에서 살다는 거예요. 이제 130일 데이를 on average 평균을 지금은. 그래서 it's a measure of the nutritional knife edge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knife edge의 상태에 있다. knife edge란 말은 칼의 그 끝이란 뜻이니까 조마조마한 이런 뜻이 되겠죠. 아슬아슬한. 그래서 bear operate. 그러니까 바다사자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그 아슬아슬한 그런 영양학적 상황에 측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ust 20 days 이런 단지 20일 날이 make the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Between whether they live and thrive 바다사자들이 살거냐 thrive 번성하느냐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일이 단지 아니면 starve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또는 die 죽을 수밖에 없는 그 20일 차이가 큰 차이가 됐다. 그래서 20일이라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바다사자의 어떤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측정이 된다라고 지금 타임즈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0일하고 지금 여기 130일이다 보니까 이 차이 20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육지에 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살면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좌우가 된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자, 아슬아슬한 상황을 영어로 nutritional knife edge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시 타임즈다운 표현이네요. 타임즈다운 표현. 자, 그래서 deposit란 말은 퇴적물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지방 축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을 축적해서 살아야 되는데 겨울 내내 잠자면서 그것을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 문제가 압도적으로 이 북극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북극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 이야기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